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동의여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 원수를 물어본 건가요? 회전에서 일치한 것 같은 것을 본다. 완벽한 원수를 문제죠. n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원순위를 하게 되면 이제 n- 팩토리얼 되는 이런 부분들 이론 학습이 되어 있는지 5 팩토리얼이 정답이 되겠죠. 120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1대의 확률을 구해달라.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요 부분이 이제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4번 시행이고 확률이 이제 2분의 1 되는데 그 중에서 2번 일어난다 이런 얘기니까 4 컨비네이션이 2분의 1 제곱 안 일어날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6이 되는 건가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8분의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번이 좀 정답이 되겠네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런 내용들 이런 체계가 좀 돼 있으면 가볍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주어진 당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 y 제곱 뭐 x를 정확하게 뭐 4번 선택하는데 알려져 있죠. 4번 딱 선택하고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개수는 6 컨비네이션 4에다가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이 2 제곱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3, 5, 15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60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 뭐 이렇게 일반항 형태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금방 x가 4번이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x 4제곱 y 제곱의 개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가볍게 그 부분을 이해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두 사건 사이의 관계가 나와있죠. A 확률, B 확률 그렇게 줬는데 A 합 B의 여집합 그렇다면 뭐 B의 여집합의 확률을 좀 미리 구해놔야 되겠죠. 1-5분의 3, 5분의 2입니다 라고 구해놓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A 합 B의 여집합의 확률 이렇게 처리되면 뭐 어떻게 되죠? A의 확률에다가 그 다음에는 B의 여집합 확률 그 다음에는 빼기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A 확률 4분의 1, B 확률 5분의 2 처리되겠고 교집합의 확률이 이제 독립이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4분의 1하고 5분의 1을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0분의 5에다가 8에다가 여기는 그냥 20분의 1로 가면 되겠죠. 20분의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6하고 더하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20분의 11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 뭐 덧셈 정리 형태의 좀 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독립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 부분들의 확률들을 이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라는 사실들 독립 조건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2분의 1부터 3분의 1 사이에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확률의 총합 이제 넓이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곧 확률이다라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갖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일단 전체 넓이를 좀 구해야 되니까 2분의 1 가로 길이 3 높이 k 해서 다운 결과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k 값을 먼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2분의 1 하면 여기 가운데 부분이 되겠고 2분의 3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4조각 냈을 때 여기가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서 그 사이의 넓이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에서 앞쪽에 있는 넓이들 좀 빼서 구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죠. 삼각형 넓이들이니까. 그래서 전체 1에서 앞에 부분들 2분의 1에다가 가로 길이 2분의 1에다가 세로는 1의 절반 2분의 1이니까 높이 3분의 1 절반인 3분의 1입니다라고 빼주면 되겠고요. 2분의 1을 가로 길이는 3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3이 되겠고 높이는 또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 원래 높이에 4조각에 3조각이니까 뭐 4분의 3 높이 정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4, 3, 12분의 1을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3이 좀 약분되고 요 약분을 좀 더 할까요 말까요? 약분 좀 해서 일단 놓을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8분의 3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좀 통분을 좀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24분의 2에다가
3, 3은 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24분의 1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24분의 13 이렇게 계산되는가요?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전체 넓이 부분들을 구해서 K값 처리하는 과정 좀 잊지 않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 어차피 1에 대해서 나눠져 가지고 4대꼴 넓이 구해가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각각 삼각형 넓이를 빼가는 것이 조금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모스가 고안한 모스4는 짧은 전류, 긴 전류를 적절히 조합해 가지고 문자와 숫자를 나타내는 전신보호가 되겠습니다. 뭐 얘는 좀 들어져 있고요. 이 부분을 합해서 4개 이상 7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4개 부분들 이곳에 이제 각각의 자리에 긴 신호하고 짧은 신호 넣을 수 있으니까 뭐 두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2의 4제곱 되겠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5자리가 되면 2의 5제곱, 6자리, 7자리 만들게 되게 되면 2의 7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각각 부분에 이제 전부 2 곱하게 되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4개 이상 7개 이하라는 표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전부 다 계산해 달라. 2의 4제곱 공통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15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 곱하면 160에다가 5 곱하면 8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240입니다라고 계산해가는 내용. 문제 자체가 두 개의 기호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거니까 각각의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다라는 내용. 뭐 이진법하고도 관련 있는 그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 좀 신경 써서 문장만 좀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평균 150 표준포차 30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메모해주면 되나요? 150, 30 제곱 이렇게 메모. 직원들을 위해서 한 명을 선택해가지고 열심히 조사해 봤더니 120분 이상 195분 이하일 확률을 구해달라. 확률 120 이상 195 이하일 확률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가요. 뭐 정규분포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좀 질문 던진 거죠. 이제 표준화 과정 시그마분의 x-m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해서 가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분에 195에서 150을 빼니까 45 처리해주면 되겠고 30분에 마이너스 30해서 계산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계산 결과는 뭐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되는가요? 1.5 값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1에 해당하는 거 3, 4, 1, 3에다가 4, 3, 3,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표준화된 과정 자체에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5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이 확률, 좌측 확률, 우측 확률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대칭 구조 형태로 됐으니까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7, 7, 4, 5 이런 형태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기분포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확률 표현 배치 해주면 되겠고 역시 표준화 과정이 핵심이죠.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기분포에 주어진 Z값이랑 연결시켜가는 그 과정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휴대전화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 사용하는 시간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개를 좀 추출해가지고 열심히 조사했더니 이제 표현 평균이 X파였다 이런 얘기죠. 99% 신뢰 구간을 좀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표현 평균하고 몇 개를 골라야 되냐 N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이때는 뭐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식이 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X바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을 요 틀만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무리 없이 좀 처리 가능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신뢰 구간 자체가 좀 나와 있는데 양쪽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건 뭐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924.2하고 975.8을 더하게 해주면 0, 0, 0에다가 298에 19가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2x파 이런 형태가 이제 1900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x바는 이꼴 95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x바를 좀 쉽게 좀 구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950을 중심으로 얼마나 더 더하게 되냐 이렇게 주면 되겠죠. z값은 2.58 쓰라고 나뉘네요. 2.58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값이 40으로 좀 주어져 있죠.
40 이렇게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950을 빼니까 975에서 빼니까 50을 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5.8 이렇게 되거든요. 와, 그냥 나온 시간이군요. 서로 연관성 있는 숫자가 된 거죠. 됐습니까? 약분해서 10이 되겠고 또 약분하니까 4가 남겠고 루트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값은 뭐 16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문제의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966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실내 구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역시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써놓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들하고 이제 좀 연결시켜 가면 이제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다음 확률 둘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만족해주는 n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항분포를 좀 따르는데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커지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거죠. 5분의 n 부분들하고 여기다가 5분의 4를 더 곱하게 되니까 2n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5분의 2 루트 n의 제곱 이런 부분을 또 나중에 표준편차 좀 봐서 기억해서 좀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확률 자체가 10분의 n 하고 10분의 3n 이런 형태의 좀 확률 좀 구해라 이런 얘기인데 역시 뭐 표준화 과정 잘 거쳐가면 되겠죠. 5분의 2 루트 n 되겠고 어떻게 됐습니까? 10분의 3에서 평균이니까 이게 10분의 2니까 10분의 n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2 루트 n 분의 여기는 아이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되는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주어진 수치 자체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 확률이 0.8664가 나왔거든요. 8664가 나왔으니까 4332에 해당하는 부분들 있죠. 1.5 4332에 해당하는 부분들 요 내용을 좀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즉 5분의 2 루트 n 분의 10분의 n 이 부분들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는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요게 약분해서 2가 되니까 이거 또 약분의 루트 n 되나가요? 4분의 루트 n이 이제 2분의 3 대처리가 되니까 루트 n이 6이 되가는 거 있고 그러면 n 값은 뭐 3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4번 정답되가는 내용.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시행횟수가 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확률들은 이제 뭐 역시 표준화 과정. z 값은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분이죠. 표준화 과정만 정확하게 좀 잘 적용해 가면 충분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론의 전개 과정이죠. 이론의 흐름들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학습 이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학습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의어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복조업에서 나온 거죠. 근데 좀 응용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홀수 짝수 2보다 크다. 아이고 x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부정방식 할 때 이제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가 되어야 완벽한 중복조업 이론에 매치업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좀 지어내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홀수들은 이 x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만들면 이제 x 프라임에 대해 0 집어넣을 때 1부터 돼가는 게 홀수가 돼가는 거죠. y는 이 y 프라임 플러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좀 되겠죠. 그럼 이제 0부터 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치환하는 형태를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배 되어 있는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프라임 좀 찍힌 형태가 되는데 그러면 계수 5를 좀 빼니까 10입니다라는 부분을 좀 풀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살짝 고민해야 되나요? 이쪽은 뭐 개수가 2배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좀 잘 생각하면 요게 0일 때 그러면 요런 부분들을 좀 풀어갈 때 5 이렇게 좀 풀어가면 되겠고 이게 좀 1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2일 때 이렇게 풀어간다면 4를 좀 풀어가야 되겠고 해서 나중에 이 부분들이 10이 되게 되면 프라임 계산 결과 0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 두 개의 숫자를 좀 합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중복 허락해서 선택을 0부터 1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2H5까지 좀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할 때는 문자 하나를 좀 더 넣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문자를 하나 더 넣어서 즉 이런 형태로 그냥 뭐 K 프라임 이 부분이 이제 5입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자연스럽게 0일 때 1일 때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는 거니까 기왕이면 또 뭐 그냥 기존에 있는 문자를 좀 생각하면 되겠죠. 문자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 부분들 됐습니까? 요 값이 0일 때부터
이제 뭐 2배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데 여기 값 자체가 뭐 어차피 1일 때 1일 때 이제 요 식 자체로 풀어가는 건 이제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3HO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8에다가 7 컨비네이션 5 되는 거니까 7 컨비네이션 2 해서 그 다음에 6이 약분되니까 3, 7이 21로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21가지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하. 중복 조합인 건 알겠는데 응용을 좀 이렇게 제법 해놨네요. 그래서 좀 식을 변형해 줘야 되겠고 변형하는 것까지는 또 이제 우리가 뭐 기본적인 학습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고민이죠. 2배 돼 있는 부분이랑 그냥 돼 있는 부분들. 근데 앞에 이제 2배 돼 있는 부분은 짝수가 나올 거니까 z값이 이제 이렇게 짝수 형태에 들어갔을 때 계산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요거는 뭐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곳에 그냥 이제 요건 이제 이론 틀린 거고요. 요거 부분은 그냥 새로운 식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자체가 5인 이런 식을 풀어갈 때의 계산 결과랑 이제 똑같다는 요 아이디를 내야 되는 거죠. 요 계산들. 그래서 이렇게 좀 효율적인 풀이 됐습니까? 이 부분이 힘들다면 그냥 위에 주어진 식을 뭐 연산해서 처리해가도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인 풀이 뭐 그다음에 그냥 직접적으로 풀 수 있는 풀이. 근데 뭐 중간에 해석하는 과정 자체까지는 뭐 쉴 수 없이 좀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앞쪽 부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좀 학습을 하고 뒤에 응용 문제 풀이하는 부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조금 연습을 좀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전체적으로는 중복조합 문제 중에서 어느 정도 레벨을 좀 갖춘 문제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되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낼 때 자연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실근을 가질 확률 꺼낸 공은 다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근을 가질 확률이군요. 그러면 꺼내는 순서니까 뭐 전체 가지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런 순서를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실근 가질 조건만 열심히 좀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판별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b제곱이 4ac보다 크다. 이 개수를 좀 열심히 잘 조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뭐 이쪽 두 개가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요. AC 결과에 따라서 B 값을 좀 조절해 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여기가 4배했으니까 뭐 8돼 가는 거죠. 8돼 가는 거니까 3, 4, 5, B 값은 5, 6, 7, 8 이런 형태로 해서 6가지가 나오면 되겠고요. 1, 3이 되게 되면 12가 되는 거니까 4부터 되는 건가요? 4, 5, 6, 7, 8 처리되어 있고 1, 4 되게 되면 16인데 4라는 숫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 6, 7, 8 이렇게 처리되겠고 1, 5가 되게 되면 어이구 계속 조사해야 되는데요. 1, 5가 되면 20이니까 근데 5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6, 7, 8 이렇게. 아이고 이게 좀 은근히 신경 쓰게 안 돼요. 1, 6 해주면 24니까 5가 또 되는데요. 5, 7, 8, 6은 또 안 되고 1, 7 해주면 28 이렇게 처리되니까 6, 8, 1, 8 해주면은 4, 8, 32, 30이니까 6, 7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되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세볼까요? 둘, 넷, 6에다가 10에다가 15에다가 15, 그 다음에 6, 8, 10, 그러니까 25개가 돼 있죠. 그런데 여기 좀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곱하기 처리해서 50까지입니다라고 일단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AC 부분이 2로 시작하면서 좀 숫자 좀 더 커지는 부분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숫자 좀 커지는 부분 해주고 곱하기 2에서 이렇게 처리해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 이제 센스 있게 갈 수 있는 편리하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2, 3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이게 4AC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3, 8이 24가 되는 거죠. 2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5, 6, 7, 8 좀 나오겠고 2, 4 해주면 32 이렇게 처리되니까 6, 7, 8에다가 2, 5 해주면은 10에 40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7,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2, 6 처리해주면 6, 8이 48이니까 뭐 7, 8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 7 이렇게 처리되면은 7, 8이 56이니까 8 되겠는 거죠. 그 다음에 8이 되게 되면 64니까 안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 또 4, 5, 7, 8, 9, 10, 11, 12개 이렇게 처리된대요. 12개 이렇게 됐으니까 곱하기 해서 이제 24 이런 형태로 또 계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12, 48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7, 8 이렇게 처리되겠고 3, 5가 되게 되면은 20에 60 되는 거니까 8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쪽부터 세 가지에서 곱하기 해서 이제 6 여기까지가 나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 5가 되게 되면 20에 어이구 이거 안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 처리해 주겠고 그다음에 이제 80까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확률을 좀 구해가야 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분의 80 처리되면 이제 약분해서 10이 되겠고 또 약분해서 3에다가 5 처리니까 21분의 5 형태가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21분의 5 아이고 근데 보기 없네요. 이 부분들은 이제 보기가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뭐 전체 가지수를 좀 이렇게 좀 처리해서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뭐 나온 자체가 이제 실근 가질 조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근 가질 조건 이제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이때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뭐 이렇게 순서 바뀌는 거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 커지는 부분들 형태로 해서 되죠. 상당히 좀 체계적으로 해주는 게 규칙으로 잘 되겠죠. 이런 부분 구하고 2배 해서 가지수계가 처리한 각 부분들 이런 걸 쭉 좀 지켜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뭘까 가지수 구할 때 좀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좀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좀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원입니다. 1, 2, 3, 4, 5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꺼내겠습니다.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 합을 확률별수 x라고 한다. 분산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 중에서 일단 3장을 꺼내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10가지가 되겠죠. 자, 일단 제 변수들을 좀 살펴보면 3장 꺼니까 1, 3이 뭐 제일 작은 숫자가 되는데요. 그럼 변수가 좀 4가 되겠고 그때 좀 확률들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되겠습니까? 10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뭐 1, 3 꺼낼 때는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1, 4를 꺼내면 5가 되겠고 나중에 그러면 3, 4, 5 꺼내면 8까지 되겠는데요. 6, 7, 8 이거 변수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합은 뭐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일단은 뭐 3, 4, 5 꺼내면 일단니까 요거는 뭐 가지수도 한 가지가 되겠고 아하 이거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1, 5 그다음에 1, 6 이거 1, 6은 없는 거죠. 1, 3, 1, 4 부분에 1, 4가 1, 4 꺼내서 5 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요거 뭐 두 가지가 되겠고 1, 5 부분들은 이제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이것도 2, 6도 있는데요. 1, 5 꺼낼 때는 하나, 둘, 세 가지에다가 여기 2, 3, 4가 되는데 그 다음에 2, 3, 4 이때도 6이 되죠. 3, 4, 이거 네 가지가 된대요.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 5 해서 3, 4 두 가지 나오니까 7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럼 6, 7, 8, 10가지가 되겠군요. 표가 좀 완성됐습니다. 뭐 이때 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또 확률이라뇨. 기대값부터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기대값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면 10분의 4, 10, 4, 6, 24, 2, 7, 2, 14,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해서 계산해 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2, 20, 30, 40, 50, 60이 되는데요.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평균이 좀 6 이렇게 나오는 거였고 제곱의 평균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사수 좀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16, 25, 50에다가 60, 36에 4가 되겠죠. 144가 처리가 되겠고 49, 98에다가 6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0분의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는가요? 여기는 이거 한 방에 안 되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0 해주면은 150, 160에다가 210이 되는가요? 210에다가 여기는 150, 162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분의 372가 되겠죠. 이런 형태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좀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계산해야 될 것은 뭐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좀 이렇게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그냥 10분의 372에서 36이면 360을 빼주면 되겠죠. 10분의 그러면은 10이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5분의 6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일단은 뭐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가는 게 키포인트죠. 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면 그곳에서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이제 분산을 구해가는 절차. 어떻게 생각하면 이산확률 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자 뭐 전체라고 할 수도 있죠. 학습을 해가는 이제 순서 그대로 좀 학습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질문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또 이 기억 다듬어가면서 확실하게 이론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어느 당뇨병 환자 진단 시약이 걸린 사람을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당뇨병인데 당뇨병이라고 진단 당연히 해야 될 일이신 거죠.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아이고 걸리지 않았는데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이 0.8이면 아이고 0.1을 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걸렸다고 하나요. 이거 좀 못된 시약입니다. 뭐 어쨌든 1000명 중에서 1명을 택해가지고 열심히 사용했는데 당뇨병에 걸렸다고 이렇게 좀 진단을 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걸리지 않았을 확률이다 이런 얘기는 뭐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 자체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당뇨병에 걸린 사람 수, 당뇨병에 걸렸을 확률 자체가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P일 때 부분들을 이제 0.9P가 이제 걸렸다고 조사한 거고 0.2의 1-P 자체가 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또 걸렸다고 조사한 거죠. 이때 0.2분의 1-P 실질적으로 걸리지 않았을 이 확률을 좀 구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좀 이쁘게 처리해주면 9P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2의 1-P 분의 2의 1-P 이렇게 정리해주는 부분들이 41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계산이 그러면은 2, 그 다음에 플러스 7P가 되는가요? 7P 되겠고 여긴 좀 1-P에서 약분해서 41분의 7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41-41P 그러면 7이니까 14에다가 49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49P? 오. 이항시키면 그러면 이제 90P가 되겠고 41에서 14를 또 빼야 되는가요? 빼게 되면 6에 7에다가 3에서 빼니까 27 이렇게 처리가 되죠. 이제 9 약분이 되는가요? P 값은 그러면 10분의 3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뭐 당뇨병 걸렸을 확률 자체가 10분의 3이었다 이런 얘기죠. 이때 걸린 사람 수를 구하라. 1000명 중에서 30% 그러니까 300명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큰 틀에 이제 조건부 확률 당뇨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두 가지 경로 중에서 걸리지 않았을 확률 이렇게 이제 큰 흐름 틀의 조건부 확률식을 좀 세워가는 과정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가면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살짝 좀 이제 긴 문장 속에서 판단해 가는 부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는 A팀, B팀 7경기 해서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합니다. 현재까지 3번 경기 중에서 2승 1패를 좀 앞서고 있는데 5번째 경기에서 우승할 확률이 9분의 4다. 2승 1패를 하고 있는데 5번째 경기에서 채웠다는 얘기는 승승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길 확률이 이제 P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9분의 4라는 이야기는 P 값이 즉 A팀이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A팀이 우승할 확률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2번 연속해서 우승할 수도 있고요. 2게임 중에 1게임 2승 1패 하고 이제 그 다음 승리해서 이제 2승을 좀 채워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2게임 실패하고 이렇게 1게임 승리하고 요건 좀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9분의 4 끝났고요. 그 다음은 2게임 중에서 1게임 2 컨비네이션 1 해서 3분의 2, 3분의 1 처리해 주겠고 마지막 3분의 2 마지막 게임 때 승리를 좀 해야 되겠고 3게임 중에서 1게임 3분의 2 3분의 1에 제곱한 다음에 마지막 게임 3분의 2 해서 승리해 가지고 우승을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9분의 4에다가 이 부분들은 27이 되나요? 그 다음에 2 이렇게 곱하기 되니까 8 처리되겠고 여긴 4제곱인데 한 번 약분되죠. 27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만 계산해주니까 4 이렇게 계산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9분의 4에다가 여기는 27분의 12가 되게 되면 3 약분하게 되면 4가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확률은 이제 9분의 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9분의 8 5번이 정답이 되가는 내용. 일단은 뭐 A팀이 이기는 확률 자체가 맨 처음에 지금 이렇게 어딨죠? 5번째 경기에서 우승한다 이런 얘기는 뭐 승리하고 승리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P제곱 이런 형태에서 그 확률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4승을 먼저 채워서 이길 수 있는 경우수 경우가 어떤 경우에 이제 요것만 좀 살짝 조사하면 되겠고 이때 이제 이 앞에 부분들이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그 다음엔 뭐 자연스럽게 연산만 좀 정확하게 처리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개의 숫자 0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연수. 5가 3보다 좀 앞에 온다라고 있고, 뭐 짝수 처리해주면 돼. 5가 3보다 앞에 온다는 얘기는 뭐 3하고 5 둘을 나열하게 되면 둘 순서 바꾸는 거 2가지니까 절반 가지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0이 올 때, 2가 올 때, 4가 올 때, 6이 올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가야 되겠고요. 이때는 0이 오는 가지수면 뭐 6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이때는 뭐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되는 거니까 5가지에다가 나머지 이제 0을 좀 하나 좀 빼고 나면 이제 짝수 하나 좀 빼고, 그 다음에 숫자 빼고 나면 이제 5개 남은 거죠. 이제 5팩토리얼 이런 형태로 처리되겠고, 이거 똑같은 거니까 3번 반복한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가지수를 이제 5, 3제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계산해서 더하게 되는데 5팩토리얼 공통에다가 그러면 여기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6 남고 여기는 3, 5,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고 2로 좀 나눠가면 되겠죠. 120에 6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0, 16, 2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6,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260 해서 좀 답을 깨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5가 3보다 앞에 온다 이런 얘기는 뭐 그냥 같은 문자나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뭐 숫자 2개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거는 이제 전체 가지수 이제 문제의 뜻하는 전체 가지수를 2로 좀 나누면 된다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만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맨 처음에 이제 짝수 구해가는 숫자 헷갈리지 않고 실수 없이, 이게 0이 좀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꼼꼼하게 잘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축구공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 평균 433제곱 이런 형태의 정규표를 따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축구공 900개를 추출해가지고 조사했더니 평균이 이렇게 될 확률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430 되겠고, 900이니까 루트 900이면 30이죠. 30분의 3 이런 거에 제곱 형태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좀 이렇게 표본 추출한 부분들의 정규분포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불을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X바 부분들, 그 다음에 X바 부분들에 대한 정규분포식을 좀 해놓고 풀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것은 X바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429.9 요거 이상에다가 430.2 이하 요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역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준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요게 이제 10분의 1이 되죠. 30분의 3이니까 10분의 1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30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이게 430 빼는 거죠. 430.2 이렇게 되는데 430을 빼게 되면 이제 0.2 10분의 2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10분의 1 분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처리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식 자체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런 부분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3413하고 그 다음에 4772 이 부분들을 좀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78185 이렇게 처리하겠군요. 확률 자체는 이거 좀 서술형 답지니까 0.4 서술형 답지는 또 이런 부분도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나눠서 이제 z 값이 마이너스 1부터 0일까지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z 값이 0부터 2까지 확률들 이런 부분들 그죠? 이렇게 해서 0.3413하고 0.477이 이렇게 좀 더하기 해서 0.8185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해서 답을 좀 써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큰 흐름 틀에서 이제 이게 이제 표본 열심히 추출한 그거라는 사실들. 그래서 이제 뭐 표준화 과정식 자체가 이제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가는 뭐 그런 과정에 해당 부분이니까요. 이게 좀 정규분포인지 우리가 표본 추출한 표본에 대한 내용인지 요 내용 좀 헷갈리지 않고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서 계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7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동우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추출해가지고 그 합을 이제 y라고 했고요. 표현평균을 x바라고 하겠습니다. y의 기대값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3개를 좀 추출해 드리니까요. 3x의 기대값 이렇게 되죠. 3배한 기대값 이 부분들이니까 원래 이제 기대값이 1이다라는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좀 확률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p 더하기 q 이 부분들이 이제 확률의 초값이니까 4분의 3의 4분의 1이다라는 부분 되어 있고 기대값도 열심히 구하게 되면 4분의 1, 2p, 4q 이 부분들이 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3에다가 p 더하기 2q를 해주면은 4분의 3에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나요?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q 값은 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뭐 p 값도 그러면 8분의 1 이렇게 처리돼서 나오겠군요. 됐습니까? p 값, q 값을 먼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이고, 3개에서 x바가 좀 1 나오는 경우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추출하면 이제 3개의 평균이 좀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값이 3이 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이 되는 방법은 3, 0, 0이 없으니까 2, 1, 0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겠고 1, 1, 1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2일 때의 확률이 p가 되니까 그 다음에 1일 때의 확률 4분의 1 되겠고 그럼 어떻게 되죠? 0일 때의 확률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확률들은 이제 열심히 좀 다 곱하기를 좀 해서 나타내 줘야 되는 거니까 0일 때 확률부터 쓸까요? 뭐 2분의 1, 1일 때의 확률들은 4분의 1 됐고 p 값을 열심히 8분의 1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의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뭐 세제곱입니다라고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64에다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근데 여기 좀 순서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게 좀 나열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곱하기 3팩토리얼 있었는데 6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순서 바뀌는 거 좀 빠뜨리면 어이구 그럼 64분의 2가 답이 되게요. 말이 안 되죠. 64분의 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1이 되는 경우 부분들하고 요건 뭐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하기 해가는 사실들 요건 뭐 순서가 다 똑같은 숫자를 꺼내는 거니까 순서에 좀 상관이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64분의 7 계산해가는 과정 이해되셨죠? 이거는 뭐 표본하고 모집단하고 표본 사이의 관계 이 부분들을 뭐 충분히 좀 이해해서 특히 이제 표본을 좀 만드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습해야 되는 그런 내용. 특히 이제 3개 추출했을 때는 그 내용이 좀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또 확실하게 좀 연습을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동호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조금 제 카탈스러운 요소가 조금 잠겨 있는데 확실하게 좀 제 설명 이해해서 풀이해 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좀 까탈스러운 문항들 몇 개 있었고 또 이게 약간 조금 보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문항도 있었으니까 뭐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분류를 좀 정확히 잘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동호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